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 이슈가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생각보다 그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고 저평가돼 있더라 말씀드립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최근에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너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우고 우리 같이 성장하는 가족분들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죠. 미국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1기 때보다 협상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보다 발달한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지원으로 군사적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두 번째 백악관 입성 이후에 북한과의 외교 재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얘기를 또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굳이 왜 오래 만나려고 하나? 왜 이거를 올해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나?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는 이유가 뭘까인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방위비 협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협상이 뭐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금액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미군이 지금 있잖아요. 기지들이. 그 미군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미군들을 위해서 뭐 일하고 또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미국이랑 한국이랑 나눠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매년 또는 몇 년 단위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뭐 얼마 정도를 할게. 매년 얼마 정도를 우리가 분담할게. 이거를 서로 협상을 하는 건데 주한 미군이 한 2만 8천여 명 됩니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고요. 미군 기지 내 건물, 도로, 창고, 건설 비용 등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군 기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미군 기지가 움직이는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같이 분담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 장비 수리, 물자, 유류 지원 등 물류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들을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왜? 이 협정을 전 정권일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 협정한 게 아니고요. 이 이전 바로 직전에 체결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불만이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트럼프가 이 방위비 협상에 좀 불만을 가지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이나 나토나 다 똑같아요. 야, 내가 지켜주는데 돈 가져와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죠. 마찬가지로 한국에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켜주고 있지 않냐. 이 주둔이 무슨 의미야? 우리가 너네 지켜주겠다. 너네 다른 나라에서 뭐 날라오고 해도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다. 이런 뜻 아니냐. 그러면 이 비용 자체를 뭐 반반이든 이게 나눌 게 아니라 너네가 조금 더 많이
아니, 이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좀 흐름을 지켜보면은 방위비 협상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처음 트럼프랑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2019년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1조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 이제 몇 년 이상 했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유효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합의를 좀 더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1년 이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1조 389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률은 한국의 국방 예산 인상 비율인 8.2%를 적용을 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건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의를 또 진행을 하죠. 근데 그래서 11차거든요. 이게 10차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시한 인상 수준이 정말 높게 올라갑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게 1조 389억 원이었잖아요. 이 1조 389억 원이면은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이에요. 네, 한 8, 9억 달러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5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7조입니다. 7조면 실제 원래 달라고 했던 돈에 물론 그 당시 환율로는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뭐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야, 7조 내놔 라고 한 거예요. 1조 389억 원에서 1년에, 근데 1년에 7조로 바꾼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거 협의가 될까요? 쉽지 않죠. 아, 너무 높은데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내놔라고 하면은 협상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2018년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왜? 이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을 넣기 위해서. 왜 압박을 넣습니까? 봐라, 너네 지금 누구 밑에 있냐? 지금 북한 밑에 있지 않냐? 근데 이 북한이 누구한테 우호적이냐?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지금 너네한테 드는 이득이 있을 텐데 그 방위비 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 번 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방위비 압박을 넣을 때 뭐 하냐면 그때 김정은을 만납니다. 손잡고 악수하고 친하고 서로 좋은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여주면서 계속 트럼프가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10차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안 끝나요. 그러고도 협상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질질 끌려요. 왜? 5배를 어떻게 올리냐. 그래서 새로운 협정이 타결되지 못했고 결국 트럼프 정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21년 3월 분담금을 13.9%를 늘리고 그냥 협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4배, 5배가 늘어나는 거였는데 이 4배, 5배 늘어나는 거를 멈추고 13.9% 지갱을 하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협상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언제까지냐면은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가 원래 이 방위비 협상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이를 인상하는데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비에 따라 뭐 8%씩 합의를 증가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다음 누굽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지 실제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한테 또 방위비 이만큼 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12차 협정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미국 대선이 열리기 한 달 전에 10월 4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분명 우리한테 2025년 방위비 협상할 때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요구할 것 같다. 라는 걱정 때문에
미리 협상을 한 거죠. 한국이. 예,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은 이전보다 8.3% 증가한, 그러니까 국방비 증가율이죠. 1조 5,192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양국은 언제부터? 아까 만료가 2025년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만료가 안 됐고요. 이 12차 협정의 시행일이 언제냐면은 202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이 협정을 적용하며 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CPI 증가율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죠. 네, 이 국방비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시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꽤나 나쁘지 않게 체결됐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걸 보면서 과연 기분이 좋아할까요? 불만을 분명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말씀드렸지만 2026년부터 시작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언제든지 시행되기 전에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다시 협상하자. 다시 얘기하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관세까지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세 부과에 이 방위비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게 뭐냐면 올해 압박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 거다. 근데 압박을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로 분담금 결정에도 여전히 트럼프 정부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오는 6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미국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이 될 거고 거기서 트럼프가 요구를 하면은 싫어요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진행합니다. 올해 9월에 진행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좀 꽤나 높게 측정이 되거나 또 한국보다 좀 불리하게 측정이 되면은 분명히 한국이랑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방위비 인상에 따라 한국 방위비 인상 8%에서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야, 너 해야지. 방위비 인상해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한국 방위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협상한 다음에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근데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해놨죠.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마 올해는 실제 이 북한과 관련돼 있는 이슈 있는 기업들 중에서 추가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이 한국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좀 같이 정립을 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재확인됐습니다. 야, 우린 이걸 위해 모인 거야, 알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거의 협박이죠. 야, 너네 위험해. 봐라, 북한 지금 미사일 봐라. 너무 위협적이지 않니? 한미 국방 당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의 연습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과거 2019년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훈련 멈출게 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한미 핵협의 그룹을 통해 이제 확장 억제, 해구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맥 협력을 지속하겠다. 이게 뭐냐면 핵 날라오면 지켜줄게란 뜻이에요. 핵 우산이 말 그대로 우산을 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방위비 협상이 안 되고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은 야, 이거 못 막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협박 담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살짝 겁을 주기 위해서 올해 김정은을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러시아랑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땐 아마 김정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 59,000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흔들려 줬을 때 이 59,000원 기회가 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대 아산이라고 써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인 현대 아산은 금강산 관광 독점권, 개성공단 개발권, 백두산 관광 및 동해선, 경의선 연결 등 7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교협하면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항상 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현대 아산의 독점적 대북 사업에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실적이 2022년도부터 성장세가 크게 이어지고 25년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기업 대비 정말 긍정적인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저는 59,000원 왔을 때는 사는 게 맞다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7만 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 밀려서 전 눌림목이 나왔을 때 59,000원쯤 관심 가지면 좋다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이제 모나용평, 대주주가 통일교다. 모나용평은 지금 그냥 애초에 이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59,000원 라인대가 오면은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높아 보이지만 또 금방 오거든요. 올라가는데 지금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또 금방 또 시장 흔들리고 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59,000원 라인대 저는 관심 다시 왔을 때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나 용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지금 자체가 가격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 얘기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구간 아닙니다. 59,000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명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자꾸 트럼프가 자꾸 이제 왜 자꾸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고요. 충분히 그 관련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용평,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말씀드렸지만 59,000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근데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 식별용입니다. 쓸 때 정말 아무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죠. 그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니까 꼭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랑 좀 실시간으로 장중, 뉴스,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소통방을 따로 오픈할 거거든요. 혹시 이거 궁금한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장마감하고 무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 정말 자세하게 읽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서 영상 잘 준비해 올 테니까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20만 명 달리고 있습니다.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